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변수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코딩 공부를 시작해 볼 건데요. 아래 이 수식은 92%의 사람들이 못 푸는 문제라고 합니다. 7 더하기 7 나누기 7 더하기 7 곱하기 7 빼기 7. 여기서 이 슬러시 있지 않습니까? 이 슬러시 기호는 나눈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 별 표시 있죠? 여기 컴퓨터에서는 이 별 표시가 곱하기를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퍼센트 기호도 있는데요. 요거는 수식 왼쪽에 있는 숫자를 오른쪽의 숫자로 나눠서 그 다음에 나머지를 구한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요 퍼센트라는 걸 컴퓨터에 쓸 때는 몇 퍼센트가 아니고 그 왼쪽에 있는 오른쪽으로 나눠서 그 나머지가 얼마인가,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수식의 정답은 얼마일까요? 56이요? 예, 아닙니다. 그러면 진짜 정답이 뭘까요? 그거는 컴퓨터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컴퓨터한테 이 문제를 풀라고 이 명령을 내리려면은 변수의 사용법과 그리고 연산자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줘야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코딩 문법은 데이터의 저장과 참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변수에다가 데이터를 넣고 빼고 하는 거예요. 자,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저장소를 변수라고 해요. 그러면은 변수의 종류와 사용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코드를 추가해서 정수형 변수의 사용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그러기 전에 먼저 번에 추가했던 코드 중에서 필요 없는 부분을 삭제를 하겠습니다. 먼저 번에 헬로 월드 예제 불러오시고요. 자, onCreate 함수에 우리가 이렇게 두 줄을 추가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첫 번째 줄은 놔두시고 두 번째 줄을 삭제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삭제를 하세요. 블럭 지정하고 필요한 부분을 필요 없는 부분 블럭 지정하고 백스페이스나 딜리트 키를 눌러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에다가 새로운 코드를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웹 브라우저에서 복사를 해보겠습니다. 자, 웹 브라우저 실행을 시켜보시고요. 주소는 지난번에 먼저 번 시간 입력했던 주소 go.gl 슬래시 대문자 n 대문자 l 대문자 b 숫자 7 소문자 m 대문자 k. 먼저 번 시간에 했던 거죠. 입력을 했으면은 엔터 키를 치시고 웹사이트 이동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페이지가 나와요. 그 중에서 코드 1은 저번 시간에 했었고 코드 2를 복사하겠습니다. 코드 2 복사 버튼 클릭하고요. 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로 와서 자, onCreate 함수 끝부분에서 커서를 놔두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페이스트 버튼 누르세요. 그러면 이렇게 새로운 코드가 복사가 됐습니다. 자, 새로 추가된 코드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코드, 이거는 int num, num이라는 이름의 정수형 변수를 생성한 코드가 되겠습니다. int는 인티저의 약자예요. 정수를 저장할 수 있는 변수 타입입니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그 다음에 1, 2, 3 이런 소수점이 없는 음수와 양수 그리고 0을 포함하는 수가 정수에 해당됩니다. 이 코드가 실행이 되면은 메모리에 이 4바이트짜리 공간이 생성되고요. 그 메모리 공간의 이름을 num이라는 이름으로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코드는 num이라는 이름의 정수형 변수에다가 3이라는 숫자를 입력하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이 코드에서 이 equal는 이 기호는 같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컴퓨터에서 equal는 이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에 있는 변수에 대입한다, 저장한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온 코드 요거는 int aa equal 5. 요거는 두 가지 기능이 한 줄로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메모리에 정수형 변수를 생성을 해서 이름을 AA라고 지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요 AA라는 이름의 정수형 변수에다가 5라는 값을 입력을 했어요. 자, 그 다음 코드는 두 개의 정수형 변수를 텍스트 뷰에다가 표시하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이 만약 텍스트 뷰 1.setText 함수에 요거잖아요. 요 num만 전달하면은 텍스트 뷰에 3만 표시가 됩니다. 예, num에다가 3을 입력했기 때문이죠. 근데 이 요 num하고 AA하고 둘 다 표시하기 위해서 문자열을 조합을 했어요. 예, num 더하기 문자열 슬러시 더하기 AA. 예, 여기에는 숫자와 문자를 덧셈 계산했어요. 자, 이렇게 하면 숫자 더하기 같이 서로 그 연산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숫자가 문자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결국 세 개의 문자가 하나로 합쳐지게 되는 겁니다. 네, 한 줄로 기차처럼 쭉 연달아서 그 하나의 긴 문자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예제를 다시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메뉴 파일에서 세이버를 눌러서 저장하시고 에뮬레이터 매니저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AVD 매니저 실행시키고요. 우리가 20일 API 21에 안드로이드 그 에뮬레이터 만들었죠. 네, API 19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삭제하겠습니다. 자, 여기 눌러서 딜리트 누르고 파워션 뜨면 yes 눌러주고요. 자, 19는 API 19는 살았고 API 21만 남았습니다. 자, API 21 실행시키겠습니다. 에뮬레이터가 실행이 됐으면은 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Run App 버튼을 눌러서 이 예제를 에뮬레이터로 실행을 시킵니다. 자, 예제가 실행이 됐습니다. 결과를 보면은 num이라는 변수에 저장했던 3 그리고 AA라는 변수에 저장했던 5가 텍스트 뷰에 표시가 됐죠. 변수의 이름을 지정을 할 때는 몇 가지 규칙이 있어요. 일단 한글은 사용할 수가 없고요. 그 영문, 대문, 대소문자, 그리고 숫자, 그리고 특수문자는 달러, 그리고 언더바만 사용을 해야 됩니다. 또한 변수의 이름의 첫 글자는 숫자로 시작할 수 없습니다. 그 int형은 그 4바이트짜리 정수형 변수 타입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안드로이드 앱 개발을 할 때는 자바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자바 언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알아야 되는데요. 자바나 지원하는 기본 변수 타입 종류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자바 언어에 지원하는 기본 변수 타입은 가장 간단하게 불리언이에요. 참과 거짓 둘 중에 하나만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그러니까 true면 진실이고 false면 거짓이에요. 그리고 캐릭터, 요건 하나의 문자를 저장을 합니다. 모든 유니코드 문자를 다 저장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바이트 같은 경우에는 한 바이트짜리 정수입니다. 그리고 범위는 마이너스 128에서 127까지입니다. 그 하나의 비트가 8개 모이면 한 바이트가 되죠. 그래서 그 이진수가 8개가 모이면은 한 바이트, 즉 256 0부터 256까지 표시할 수가 있는데요. 이걸 마이너스하고 음수하고 양수를 모두 표시를 하려면은 마이너스 128부터 플러스 127까지 표현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쇼트는 2바이트짜리 정수형 변수입니다. 범위는 마이너스 32,768부터 플러스 32,767까지예요. 그리고 인트는 4바이트짜리 정수형 변수 타입이 되겠습니다. 범위는 21억 4천 언어부터 마이너스 21억부터 플러스 21억까지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엄청 많죠? 그런데 이것도 표시가 안 될 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100억, 1000억, 조 단위까지 할 때, 그런 때는 롱을 써야 됩니다. 롱도 역시 정수형 변수 타입인데 8바이트짜리예요. 그래서 범위는 이렇게 깁니다. 네, 얼마나 긴
요게 단위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한번 세보세요. 예, 아무튼 엄청 크죠. 자, 여기까지는 그 정수형 변수 타입이었고요. 플로트와 더블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실수를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수점 있는 수를 저장하는 거죠. 자, 4바이트 실수의 범위는 1.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5승부터 3.4 곱하기 10의 38승까지 플러스 마이너스 범위까지 가능하고요. 더블은 8바이트짜리 실수입니다. 범위는 4.9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24부터 1.79의 곱하기 10의 308승 역시 플러스 마이너스고요. 3.14 같은 파이 값을 입력할 때는 플로트나 더블을 사용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정수를 표현할 때는 그냥 int를 써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그 실수 값을 써줄 때는 그 자바 언어는 기본적으로 실수 값을 더블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실수 변수는 기본적으로 더블을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엔 새로운 코드를 추가해서 실수형 변수의 사용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번 입력했던 코드 중에서 그 불필요한 코드를 삭제할게요. 자, 요만큼 언크리트 하면서 요만큼 블럭 지정해서 백스페이스나 딜리트 키를 눌러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자, 새로운 코드를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다시 웹 브라우저로 갑니다. 자, 웹 브라우저에서 코드 3을 복사합니다. 코드 3 복사 클릭하고요. 그리고 다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로 돌아와서 언크레이트 함수 끝부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페이스트 눌러서 붙여넣기를 해줍니다. 자, 새로 추가된 코드 중에서 첫 번째 코드는 3개의 실수형 변수를 생성한 코드가 되겠습니다. 더블은 실수를 저장할 수 있는 변수 타입이죠. 8바이트짜리. 이 코드가 실행이 되면 메모리에 8바이트짜리 공간이 3개가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 메모리 공간의 이름을 각각 num, AA, 그리고 sum이라고 지정을 했네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num이라는 이름의 변수에 10.1이라는 실수값을 입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AA라는 이름의 변수에 1.1이라는 실수값을 입력을 하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코드는 2개의 변수에 저장된 실수값을 2개를 더해요. 그래서 더하기 연산을 해가지고 그 결과를 sum이라는 이름의 변수에 저장하는 코드입니다. 요 num과 AA는 둘 다 숫자형 변수죠. 그래서 이 2개는 서로 더하기 연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마지막 코드는 sum이라는 변수에 저장된 값을 화면에 표시하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이 setText는 문자열을 표시하는 용도라서 이 문자와 숫자를 더하기 연산을 하면은 하나의 문자열로 합쳐지게 됩니다. 자, 예제를 다시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툴바에 Run App 버튼 누르고요. 에뮬레이터로 가보겠습니다. 자, 실행이 됐으면은 sum equal 11.2 그러니까 10.1과 1.1을 더했더니 결과가 11.2다 라고 나온 거죠. 자, 이번에는 새로운 코드를 추가를 해서 문자열 변수의 사용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기 전에 또 먼저 번에 추가했던 코드를 삭제를 해볼게요. 자, 요만큼 블럭 지정해서 자, 백스페이스나 딜리트 키를 눌러주세요. 자, 그리고 요 위치에 새로운 코드를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또 웹 브라우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코드 4를 복사를 하겠습니다. 자, 코드 4 복사 버튼 클릭을 하시고 그리고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로 다시 돌아가서 언크리에이트 함수 끝부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리고 페이스트 버튼을 페이스트를 선택을 합니다. 자, 새로운 코드가 복사가 됐죠? 자, 새로 추가된 코드 중에서 첫 번째, 요거는 두 개의 문자열 변수를 생성을 하고 첫 번째 변수 numn 이라는 변수에는 abc라는 문자열을 입력을 하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이 변수 타입 스트링은 문자열을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형 클래스를 의미합니다. 클래스 내부에 여러 가지 함수가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검색, 자르기, 치환 등등 편리한 기능을 많이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이거는 자바 언어에서 자체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 클래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AA라는 이름의 문자열에 DEF라는 문자열을 입력하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 소스 코드에서 문자열은 앞뒤에 큰 따옴표로 감싸줘야 됩니다. 이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문자열이라고 인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num과 AA에 저장된 문자열을 화면에 표시하는 코드입니다. 두 개의 문자열 사이에 플러스 기호가 있죠. 그러면 두 개의 문자를 플러스하면 하나의 기다란 문자로 합쳐지게 됩니다. 자, 다시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장하시고 다시 실행합니다. 자, 예제가 다시 실행이 됐죠. 자, num이라는 이름의 변수에 저장된 ABC하고 AA라는 변수에 저장된 DF가 두 개가 서로 만나서 하나의 기다란 문자열로 만들어졌죠. 자, 그래서 문자열끼리의 더하기 연산을 이렇게 해봤고요. 자, 이번에는 이 숫자끼리 더하기도 해봤고요. 문자끼리 더하기 해봤습니다. 그렇게 하면 문자하고 숫자를 더하기 연산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아까 살짝 해봤는데 네, 기억나시나요? 자, 다시 코드를 통해서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다시 좀 전에 추가했던 코드를 삭제를 하겠습니다. 요만큼 블록 지정하시고 자, 백스페이스나 딜리트 키를 눌러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새로운 코드를 또 추가를 해 보겠습니다. 자, 웹브라우저로 다시 가서 웹브라우저에서 코드 5를 복사를 하겠습니다. 코드 5를 복사를 해서 다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로 옵니다. 그리고 onCreate 함수 끝부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페이스트 선택하죠. 이렇게 새로운 코드가 또 추가가 됐습니다. 자, 새로 추가된 코드 중에서 여기는 이 두 개의 문자의 변수를 새로 선언을 하고요. 그 첫 번째 변수인 num에는 50이라는 문자입니다. 숫자가 아니라 문자를 입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는 더하기 계산이 안 돼요. 그 다음 줄은 AA라는 이름의 정수형 변수에 7을 입력을 했습니다. 얘는 숫자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숫자이기 때문에 더하기 연산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 코드는 스트링 변수에 저장된 이 문자열 요거 50 하고요. 그 다음에 인트형 변수에 저장된 숫자 7하고 더해서 sum이라는 스트링 변수에 저장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그 결과를 텍스트 뷰에 표시하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자, 결과 한번 보겠습니다. 저장하고 다시 실행합니다. 자,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50과 7을 더했는데 57이 아니라 507이 됐어요. 자, 문자의 상태에선 더하기 계산을 할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이 AA라는 변수에 저장된 7이 문자열로 바뀌어서 두 개의 문자열이 기차처럼 서로 도킹해서 기다란 문자열이 된 겁니다.
기본 변수 타입과 스트링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어요. 추가적으로 아까 설명을 더 드릴게요. 이 스트링이란 변수 타입은 int나 더블, 불리언, 이런 int 변수 불리언, 그 long, float, 더블 이런 거하고 좀 달라요. 예를 들어서 int num equal 3 이런 경우에는 이 num은 데이터가 저장된 메모리 공간의 자체의 이름이 됩니다. 그래서 num이라는 메모리 공간을 찾아가면은 거기에 요 3이라는 데이터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요 아랫부분을 보시면은 string AA equal df 이런 경우에는 스트링은 클래스고요. AA는 스트링이라는 클래스를 메모리에 생성해서 생성된 그 저장 공간의 주소를 그 AA라는 변수가 그 값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네, 클래스를 메모리에 생성한 것을 객체 혹은 인스턴스라고 불러요. 실제로 AA는 이 변수는 이 내부적으로 숫자형 그 변수이고요. 그 안에 저장된 숫자에는 해당되는 요 그 메모리의 주소가 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AA라는 변수가 가지고 있는 메모리 주소, 그 주소에 가보면은 실제로 스트링 객체가 있고요. 그 스트링 객체 안에 이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다시 요 기본 변수 같은 경우에는 그 변수 자체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스트링 같은 클래스형 변수 같은 경우에는 이 변수는 메모리 주소를 가지고 있는 거고 그 메모리 주소를 쭉 찾아가서 다시 가보면은 거기에 실제 데이터가 있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본 변수는 다이렉트로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클래스형 변수는 그 주소를 찾아가서 한 단계를 더 거쳐서 데이터에 접근을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왜 이런 식으로 하는지는 좀 더 좀 복잡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앞으로 실습하는 데는 전 지장이 없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